박대호 아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처음 뵙겠습니다. 아, 예, 좀 바빠가지고 라이브 네 강의를 오늘 처음 들어왔습니다. 네네 잘 예, 오셨습니다. 예, 아유, 카메라가 안 들어온다 되시나요? 하는데. 카메라요? 잠깐만, 카메라 꺼져 있네. 아,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예, 맨날 강의에서만 보고 내가 실물은 네 처음 봤네요. 맞아요. 강의는 잘 듣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혹시 예. 저기 학습지원실에 제가 올려놓은 거 혹시 보셨나요? 아유, 못 봤습니다. 아주 바빠. 강의만 제가 다니면서 그것만 네 듣고는, 예, 오늘은 시간이 좀 나서 이렇게 좀 들어왔습니다. 네 아유 잘하셨고요. 예, 예. 그 일단 어쨌든 이제 우리가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일방향으로밖에 이제 정보 전달이 잘 안 돼서 음. 최근에 발생하는 안전문화 관련된 것들은 제가 학습 자료실에 계속 올리거든요. 아, 예. 네, 관련된 자료나 아니면 뭐 이런 사건들 그런 것들을 올리니까 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예, 시간이 안 되려도 보겠습니다. 네, 뒤에 배경이 되게 멋있습니다. 아, 예, 제가 아이 딸아이 방에서 지금 있다고. 그죠? 예, 예, 예. 예. 침대에서 그러고 있는 거. 저기 그렇습니다. 예. 잠깐 잠시나마 제가 우리 학우님의 성 정체성을 조금 약간 의심해. 너무 핑크핑크한데 아, 그래요. 곰돌이도 있고 그래서 아, 여기가 여수여서 아직, 여수세요? 예, 여수입니다. 아 여수 너무 아직 좋습니다. 여기는 모기가 막 많아서 모기향을 쳐야 됩니다, 침대에. 아 여수 예, 아직, 좋습니다. 예. 여수 그 한화 지금 리조트 다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저기 막 교육하러 좀 몇 번 갔었는데 예. 여수에서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여수 처음에 딱 내려가서 일단 KTX 역에서 좀 깜짝 놀랐고요. 아, 너무 단촐해서 좀 깜짝 놀랐고 이동했는데 바다가 눈에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아, 바다가 도대체 어디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리조트 짓는 현장에서 도착했다가 2층 올라가니까 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아, 와 너무 멋있었고요. 예. 그리고 강의 다 한 다음에 시간이 촉박해서 제가 사실 점심도 못 먹고 촉박해 올라가는데 우리 인심에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식사하고 가라 그래서 전 진짜 간단하게 먹고 가는 줄 알고 식당 들어갔다가 와 반찬 가지수에 놀랐고 음. 너무 맛있어서 놀랬고 네, 그런 기억이 먹는 있습니다. 거에, 예, 여기서 먹는 거에 입맛 빼고 가면은 다른 지방에 가서는 뭐 잘 못 먹을 건데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예, 있었고 예, 또 좀 깜짝 예, 놀랐던 게 울산하고 여수에서만 느꼈던 경험 중에 하나가 한 5시 정도 되니까 어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음, 가냐고 그랬더니 서핑하러 간다고. 음. 다른 지역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서핑하러 가는 거. 야, 참 예, 좋다. 막 이런 생각이 음, 들었어요. 이호경 아버님 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승미 네,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 네. 라이브 강의를 들어왔어야 됐는데, 네, 오늘 처음 네. 들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시간 되실 때 또 지난주에는 이호경 아버님 없어가지고 좀 심심했어요. 예? 너무 바빴어가지고 요새 요즘 많이 하느라 바쁘세요? 계속 12월 달까지 좀 많이 바쁘네요. 계속 어떤 게 그래 바빠요? 지금? 지금 이제 참고로 업체 이호경 아버님은 지금 안전 그 컨설팅 하는 일을 하시는데 12월 달까지 뭐가 그렇게 바쁠까요? 지금 뭐 밀려 있는 일들이 좀 많아요. 좀 어, 뭐 평가도 해줘야 되고 뭐 좀 많아요. 예, 그쪽 그 업체 내에서 해야 될 것도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쵸. 그러니까 그 저희가 컨설팅 의뢰받으면 음, 뭐 나라장터에도 많이 올라왔는데 네. 그거 뭐 요번에 저는 참여 못하는데 뭐 우체국도 있고 수협도 있고 엄청 많더라고요. 오, 우체국은 3,500명인가 2,000명인가 근골격계고 네, 저희 직원들 그리고 뭐 수협은 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돼서 뭐 반기 점검하는 건데 네. 뭐 위험성 평가랑 마찬가지겠죠. 가름할 수 뭐 있게 해줬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랑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지금 요번 달만 한 네 군데를 해줘야 되는데 오늘도 한 군데 갔다 왔는데 음, 여기 매년 해주는데 작년에 해줬는데 네, 지금 벌써 세 번째인데 네. 아, 갈 때마다 뭐 새로운 게 나와도 안 되지만 조치가 안 돼 있으니까 스스로 안 한다는 말이에요? 조치를 안 해요. 지금 오늘도 지금 제가 아까 사진 정리를 잠깐 시간 나서 잠깐 봤더니 한 300 몇 건이 나왔더라고요. 공장 두 군데인데. 아유, 뭐 근데 겹치는 거 빼도 200건 이상은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좀 뭐, 해줘도 가요? 근데 거기가
무슨 프레스도 있고 전단기도 있고 뭐 많아요. 위험한데. 호이스트도 있고. 근데 공장인데 많은데 근데 다행히 그런 건들 안전검사 다 받고 방호장치도 다 있고 한데 여기는 그 우리 작업 환경 요인이 제일 커요. 작업 환경 요인. 예, 위험 요인 중에 작업 환경 요인이 제일 커요. 뭐 기계적 요인은 그나마 없어요. 잘하고 있는데 정리정돈 안 돼 있는 거 엄청 많고 그거 관리 안전보고 감독자가 해야지 왜? 아유 근데 그거 다 업체 맡겨요. 그게 잠깐만요. 아, 김승미 학원님 안녕하세요. 저기 안녕하세요. 이호경 학원님하고 거의 라이브 강의실에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서 서로 얘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못 여쭤봤네요. 죄송하지만 오늘 처음 뵈가지고 어떤 아닙니다, 사람인지 아닙니다. 궁금합니다. 지금은 부산을 전역하고 잠시 쉬면서 산업기사 필기만 따놨습니다. 아 지금 전역하시고 네. 전역하고 자격증 따시려고 준비 중이세요? 네, 이번에 실기 따고 나면은 선임 조건 되면 바로 이제 안전 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이호경 학원님이 하는 말씀을 잘 들으셔가지고 네, 현장 가서 맞습니다. 이호경 학원님이 하라는 대로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부사관 출신 분들, 군인분들 되게 많네요. 이게 안전 쪽이 전망이 좋아졌나? 좀 이게 전역하시고 나서 하시는 분들 엄청 많더라고요. 군인분들은 또 시험 볼 조건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산업 군인 기간까지 되는데. 경력 인정해주고 뭐 다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책임감 있고 또 그쵸. 현장에서 많이 그런 여러 가지 일반 시민들은 보지 못하는 위험 요소를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오히려 더 네, 유리할 맞아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승태 학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운전 중이세요?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이거 강의 때문에 잠시 주차했습니다. 네, 제가 반갑습니다. 이거는 이거 말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너무 급해가지고 제 라이브 강의가 아니라 다른 분 라이브 강의에 잠깐 들어가서 뭐 얘기해 주기로 해서 우리 다른 교수님 라이브 강의 들어갔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운전 중에 들어갔어요. 야, 근데 이제 얘기 딱 듣고 얘기를 딱 하려고 했는데 어느 학우님이 아니 안종우학과 교수님이 운전 중에 이거 하셔도 됩니까? 그래서 그냥 네 죄송합니다. 잠깐 주차장 어딨지? 주차장에 파킹하고 그때 너무 강력했어요. 그 한마디 딱 듣고 야 진짜 나도 참 나다. 근데 그 얘기 하시니까 네. 보통 그러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사람들이 교수님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것도 안전 불감증이죠. 야, 그럴 수도 있지. 그걸 그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대부분이 생각해요. 그 위험 불감증이라고 얘기한다고. 네, 그랬죠? 위험불감증. 네,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할걸요? 잠깐만 그럼 왜냐면- 물어보자고요. 민강주 의원님 안녕하세요. 마이크가 꺼져 있어가지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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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민강중 하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상황을? 이게 뭔가 정리 안 될 때 딱 이게 여쭤봐야 뭔가 제대로 본인 생각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이런 거에 대해서 잘할 거야라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신뢰가 있는 어떤 사람이 그렇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그걸 만약에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지금 이호경 학우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동일한 조건일 때 우리의 또 권위에 굴종하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맞아요. 네, 왜냐하면 스탠리 밀그램 실험도 그런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런 어떻게 보면 신뢰에 대한 편향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우리 민강준 학우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동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얘기하시는 편이에요? 저도 그 권리 때문에라도 저한테 또 불이익이 또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은 또 살짝 못할 경우가 생기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제가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딱 보다가 제가 지금 안전문화 관련해가지고 지금 논문을 좀 쓰고 있는데 그 관련된 자료를 막 이렇게 모으다가요 얼마 전에 어떤 다큐멘터리 한 편을 봤어요. 그 혹시 실내 게임이라고 제가 올려놓은 거 보셨나요? 학습 자료실에 실내 게임이라고 있을 거예요. 왜 사다리밖에 못 봤지? 사다리밖에 아닌데? 없어요? 새어 나온 비밀인가? 죄송합니다. 안전심리 올려놨네. 네, 안전심리 안전 아니에요? 불어가지고. 그죠. 네. 그 저기 영화 올리신 거 아닌가? 예?
영화 관련돼서 올리신 아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저기 안전심리 중국에서 지난주에 올린 거고 그 안전 게임이란 게 있어요. 그게 그 삼성전자하고 TSMC라고 대만 기업하고 비교해 놓은 그 다큐멘터리인데 저는 그거 보고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 한마디로 말하면 삼성의 문화와 TSMC의 문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맨 앞에 선두에 있는 기업이잖아요. 우리나라 시가총액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대표하는 그런 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시가총액 비교해 보니까 TSMC가 2배까지는 아닌데 굉장히 많이 앞서 있더라고요. 근데 TSMC에서도 일한 사람과 삼성전자에서도 일한 사람 동일하게 양쪽 그 조직을 다 경험한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해주는데 가장 큰 차이가 바로 그런 거라 그러더라고요. 삼성전자에서는 뭔가를 얘기하려고 할 때 클라이언트에 주목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안전 컨설팅이라고 얘기를 들으면 내가 안전 컨설팅 하러 갔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한테 주는 그 비용 자체가 굉장히 커서 우리 회사의 매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내가 원래대로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로 위험한 요인이고 이건 놔두면 안 돼.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분위기상 딱 보니까 여기에는 관리자가 그걸 싫어해. 그렇게 말하는 걸. 그러면 건너뛴다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근데 TSMC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는다. 오로지 그거에 진짜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 그래서 거기에 집중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 소위 말하는 신뢰 사회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게. 우리 그 이승태 하고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일한 조건일 때. 아까 그 사례를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라이브 강의 들어왔어. 근데 제가 안녕하세요 했는데 딱 보니까 운전을 하고 있네. 근데 정지해 있는 것도 아니고 운전을 하고 있어 이제. 예, 안녕하십니까. 하고님 안녕하세요. 딱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이라는 거는 음. 그렇게 이제 운전을 하기 전에 이제 하지 말아야죠, 원래.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하고, 네. 저도 이제 현장에서 우리 일을 하다 보니까, 네. 그 자유 게시판에 누가 표를 올려놨더라고요. 네. 네, 오늘 하면 안전점검, 내일 하면 사고점검. 네네네네. 그거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저는 저도 굉장히 거기, 감동받았어요, 그거. 네,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요. 네. 저도 현장 있으면서 뭐 불이 나거나, 네. 아니면 화학약품 사고,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별거 아닌데 지켜지지 않는 그렇죠, 것들이 그렇죠.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예, 저도 그런 거를 보다 보니까 이과를 지원을 하게 돼서, 예, 교수님 강의 잘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에 대답을 안 네. 해줬는데 정일한 상황일 때 어떻게 하실 것 같냐고요, 제 말은. 저는 꿀 먹고 벙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할 방금 말이 전에 없어. 이승태 하고님이 말씀하셨던 그 표가 어딨냐면요. 우리 그 자유 게시판에 85번 보시면 있어요. 그 게시판 85번 글 보면 윤형상 하고님이 남겨주신 글인데 글은 짧은데 임팩트가 너무 강했어요. 표 자체가. 네. 오늘 확인하면 안전점검, 내일 확인하면 사고점검. 와, 이 천재다 진짜. 야, 어떻게 이렇게 간명하게 이렇게 진짜 패브를 찌르는 이 글을 이렇게 썼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그렇지, 이게 맞지. 그러니까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뭐 한다는 건 의미가 없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러니까 재작년에 그 소리 한 방 딱 먹고 그다음부터 절대. 그래도 오늘 차라리 늦을지언정 제가 운전하면서 이제 안 키지 않습니까? 실수는 한 번도 족하다. 내가 또 오늘 이렇게 또 나름대로 시간을 지킨다는 물론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거지만 이제 우리 학우님들하고 약속이니까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거지만 내가 그래도 그 시간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수치적인 걸 지키려고 하다가 정말 본질적인 거를 그러니까 형식이 실질을 이제 삼켜버리게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좀 늦게 들어왔는데요. 오늘 사실은 갑자기 연락받아가지고 아시는 분 지인분이 돌아가셨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또 라이브 강의 때문에 안 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한 3시간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길래 충분히 갔다 올 수 있을 줄 알고 나갔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러시아에 걸리면 이게 답이 없다 이거.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일본에서 나르는 오토바이 만들었던데. 엄청 비싸던데. 그거 탈 수 있을까요? 가격대가 어마어마하던데. 나르는 오토바이 탈 수 있을까요 그거? 그거보다 더 안전한 거 타지 않을까요? 아니
아니 사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제주도 국토교통부에 강의가 있어가지고 이게 참 그런 게 오후 1시 강의였어요. 아 오후 2시 강의였어요. 그래서 충분히 여유 있게 가야지 생각해가지고 10시 35분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그럼 보통 통상적으로 1시간 정도면 날아가니까 뭐 10시 35분에 타면 한 11시 40분 50분 도착하겠지? 그러면 뭐 이동 시간 뭐하고 충분하겠어 이렇게 딱 생각하고 갔는데 김포공항에 도착하니까 그 관리자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 교수님 죄송한데 교수님 혹시 그 앞에 강의해 주시는 교수님이 늦게 도착할 것 같아서 교수님이 혹시 1시간만 당겨도 되겠냐고 얘기해놓고 딱 보니까 어이씨 내가 너무 빠듯해진 거예요. 이제 제주도 가서 밥도 먹고 막 그러는데 이제 밥 먹는 거 다 사라지고 또 이제 다른 거는 뭐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육지에서 달리는 교통수단 가지고는 어떻게 뭐 하겠는데 와 비행기 떴는데 연착돼 버리니까 미치겠더라. 공중에 연착되니까 뭐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공항에 12시 20분에 도착했어요. 연착돼서 11시 한 40분에 도착할 줄 알았는데 근데 원래 2시간인데 1시간 당겼잖아요. 그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리자마자 바로 택시 타고 또 날라가서 가서 강의하고 예약한 비행기표 맞춰서 올라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침에 8시에 집에서 나가서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갔더니 저녁 8시 12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배 쫄쫄 굶어가면서 제주도 갔다 왔는데 와 굉장히 서럽더라고요. 이 세상에 배고픈 것만큼 서러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못 먹었더니 와 미치겠더라고 진짜. 뭐 저와 같은 비근한 좀 경험 있으신가요 혹시? 저는 흔한데. 흔하다고요? 밥만 먹고 다니는 게? 예. 저도 흔합니다. 우와. 이게 교수님이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등치가 있으신 이유가 있으시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등치가 있는 이유가 그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번 지난 끼니는 다시는 절대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끼니만큼은 맞춰서 먹자. 맞아요. 뭐 많이 네, 먹고 저희- 적게 먹고를 떠나서 그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뭐 양질의 음식을 먹는 것보다 시간 맞춰서 밥 먹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성격 차이인 걸 수도 있어가지고 어떤? 저 같은 경우는 성격 차이가 아니죠. 가치관의 차이죠. 몸 가치관이라고 해야 되나? 몸. 그러니까 바쁘잖아요. 나 되게 이상한 사람 아니요. 챙겨 먹는 게 그게 뭐 아니요. 가치관 차이까지 얘기가 나와야 돼요. 아니 교수님 밥 먹는 끼니끼니 챙겨 먹는 거 정말 좋은 거예요. 저는 네. 그게 진짜 부럽거든요. 근데 네. 이게 저는 이제 뭘 하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걸 하게 되면 그 시간이 놓치기가 싫은 것도 있고 아. 두 번째는 제대로 밥을 못 먹어요. 맛있게. 차라로- 이렇게 집중하면 네, 끝나고 맛있게 먹자. 그리고 현장에서 일해보시면요. 그때 네. 끼니 놓치는 사람 되게 많아요. 현장에서 일하면요. 동감합니다. 네, 진짜요. 굉장히 아. 특히 건설 현장에 계신 분들은 더 그럴걸요. 이승태하고님도 그러세요? 저는 24시간 플랜트가 돌아가는 일을 하고 있어서 오. 이제 중류 정제 쪽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다 보니까 밥도 교대로 먹을 때도 많고 못 먹을 때도 많고요. 아이고. 점심 시간이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힘드시겠다. 나 완전히 좀 약간 좀 굉장히 이상한 캐릭터 된 것 같은데 나 그냥 밥 먹고 아니에요. 왔다는 얘기 한마디 하는데 아유 교수님 진짜 저 밥 제때 먹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진짜. 교수님 여담이지만 혹시 3대 몇이시는지 그거 물어보려고. 강의를 볼 때마다 항상 체격이 굉장히 좋으셔가지고 3대 뭐 무게 재놓고 운동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예. 뭐 최근에는 무게 위주로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기본은 헬스 하겠죠. 위주로 뭐 어느 정도는 하겠죠. 뭐 그래도 체중이 그럼- 있는데 좀 몸 좋은 사람 너무 부럽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제일 좀 쪼잔한 게 그런 자랑 아니에요? 힘 자랑, 뭐 술 자랑, 먹는 거 자랑. 나 오늘 먹는 거랑 힘 자랑한 것 같은데 지금? 아니요. 그 부러워서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저도 헬스 한 지가 2달 됐거든요. 2달. 네. 제가 원래 운동을 아예 안 했어요, 진짜로. 네, 네. 근데 와이프의 한마디에 저는 꼼짝 못하고 바로 운동했잖아요. 왜요? 자기까지 다른 자기까지 이유는 하나도 안 궁금한데
와이프의 한마디라니까 굉장히 궁금하네. 뭐라 그러길래 운동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네. 자기까지 아파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한마디에. 아, 와, 그 한마디에. 왜냐면은 물론 뭐 요즘에 가장이 어딨어요. 여자가 가장이 될 수도 있고 뭐 남자가 가장이 될 수도 있고 가장이라는 뭐 개념이 없잖아요, 남자. 근데 이제 돈은 이제 더 혼자 보니까 일단은 뭐 사정이 있어 저 혼자 들긴 하는데 그 얘기 들었는데 야 진짜 그러고 보니까 내가 아프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운동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저기 생각이 박대호 들더라고요. 아버님은 좀 어떻게 운동하세요? 예, 저도 헬스 한지 한 4년째. 오. 이승기 이제- 아버님도 하시고요. 아, 저는 운동 끊은 지가 꽤 됐습니다. 바빠갖고. 아, 운동할 시간이 없으셔가지고 아니면 일정을 예. 안 와가지고. 예, 생활 패턴이 좋지 않다 보니까요. 그전에는 합기도 선수랑 사범 생활을 좀 했었고요. 아, 오. 네, 되게 오래됐죠, 그거는. 뭐 20대 초반, 뭐 중반 이때까지만 하고. 네, 그 후부터 직장 생활하면서 도저히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운동할 시간이 전혀 그렇게. 그러니까 운동할 시간에 이제 애들 보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음, 그게 참 대단하신 분들 같은 게 저는 아직까지 결혼 안 했는데요. 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결혼하신 분들 보면 참 진짜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 드는 게 제가 방금 전에도 차 타고 오면서 옆에 있는 교수님한테 그런 얘기 했거든요. 결혼하신 분들이 정말 위대해 보이는 순간이 나는 저렇게 이타적일 수 없을 것 같은데 저렇게 막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본인이 하고 왜냐면 나도 어쨌든 사회로서의 한 사람의 인간이고 욕구가 있는 동물이고 뭔가 꿈이 있는 또 하나의 이상향을 실현하고 싶은 또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고 싶은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게 뭐 미래에 뭘 하기 위한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한테는 그러니까 충전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친구들 만나거나 아니면 뭐 저는 술을 안 먹지만 뭐 그렇게 술 한 잔 드시면서 그런 게 되게 많은데 그걸 가족들한테 그런 걸 다 배제하고 이렇게 쏟으시는 게 저는 그게 되게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되게 힘들어 그렇게 안 보이기도 될 줄 하고 알았어요. 딱 보면. 많이 내려놔야 되죠. 아니 얼마 전에도 한 이틀 전에도 상가집에 갈 일이 있어서 근데 친한 분 그 가족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이제 사람들하고 만났는데 결혼한 지 한 4년 차 된 친구인데 도착해서 밥 먹고 한 1시간 정도 지났나? 그런데 막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 빨리 가야 되는데 어디 가냐고 그랬지. 집에 빨리 가야 된다고. 아니 왜 오랜만에 이렇게 이게 만약에 놀러 온 거라고 그러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상가집이잖아요.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또 애도해주고 왔는데 뭐 1시간 좀 늦는다고 어떠냐 그랬더니 자기 저한테 그랬어요. 저 진짜 죽어요 그럼 진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결혼한 지 5년 차 미만이신 것 같은데. 네, 그건 좀 4년 아닌 것 됐는데, 같은데. 맞네요. 와이프한테 죽는다고 진짜. 그러면서 좀 죄송하지만 지금 가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가자고. 근데 나머지 분들은 이제 어쨌든 우리 학우님들 분 중에서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그렇게 생활하시는 거잖아요. 가족을 가장 첫 번째 순위로 놓고 이렇게 생활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뭐 자의적이냐 타의적이냐가 또 관건이지 않을까. 어쨌든 제3자 입장에서는 자이든 타이든 똑같이 보이니까 제3자는 구분은 못하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자이든 타이든 하신다는 게 참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딱 보면 왜냐면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을 건데 분명히 여러 가지 근데 그런 그렇죠. 것들은 자녀를 위해서 또 뭐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게 참 대단해 보인다는 생각을 했고 우리 박대호 아버님은 좀 어떠세요? 결혼하신 지는 그래 좀 어느 정도 되셨나요? 저는 결혼한 지 25년? 그럼 거의 아이들이 뭐, 예. 아이들이 거의 뭐, 아이들은 다 어떤- 밖으로 나가고, 안 나가고, 집사람하고 둘이만 집에 있습니다. 일단 이 방도 딸아이가 주말마다 오는데, 예? 생일에는 내가 빌려 쓰고 있죠. 아니 지금 따님이 죄송하지만 나이가 23. 저는요 예. 뒤에 그 배경을 딱 보고 곰돌이 이렇게 보고 저는 아까 따님방이라 그래서 나는 한 초등학생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또 아니었네요. 아니, 오늘 이제 여러 뭐, 가지로 많이 틀리네. 제가 오늘 처음 들어와서 그러죠. 예. 우리 민간군 학우님은 지금 어디세요? 저 집에 있습니다. 부산 살고요. 부산 사세요? 예. 요번 비 올 때 좀 어땠어요? 태풍 오고 태풍 흰남도 올라오고 막 이럴 때.
생각보다 잘 지나갔는데 뭐 저희는 저 마트 이런 데는 좀 시설물들이 많이 날라갔고요. 뭐 거의 아, 마트 저희는 시설물이 날아갈 정도로 그렇게. 그 외벽 근데 포항 이쪽이 오히려 침수 피해는 좀 있었고요. 부산은 진짜 거의 일 없이 넘어갔다고. 주차 중 모션 감지 녹화 10건 이상 혹시 여기 지금 계신 학우님들 중에서는 요번에 태풍 피해 입으신 분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부터 계속 지대 높은 데서밖에 안 살아봐가지고 뭐 침수 피해 이런 거 당해본 적이 없는데, 제 지인분 중에 한 분을 얼마 전에 만났어요. 근데 차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차를 바꾸면 통상적으로 차를 바꾸면 본인이 지금 타던 차에 준하는 차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그레이드를 좀 더 올리거나 뭐 좀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면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생활의 경제적인 여건이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원래 타던 차보다 많이 낮춰서 차를 몰고 오길래 왜 차 바꿨냐고 그랬더니 침수됐다고. 아니 어쩌다 침수됐냐 그랬더니 와이프가 통닭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차 갖고 통닭 사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차가 물에 잠겨가지고 자기 골로 갈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 비가 많이 내리고 차까지 버리고 왔지만 통닭 지키고 왔다고 칭찬받았다고 되게 기분 좋아하던데. 야,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방금 전에 그런 사례, 그리고 며칠 전에 장례식에서 있었던 그런 사례 보면서, 야, 결혼한 유부남들은 거의 목숨 걸고 사는구나. 내가 침수로 갈 수도 있는데 끝까지 통닭을 지켜야 되고. 야,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아, 이게 리스크 아닌가? 결혼 생활이? 농담이고요. 우리 김승모 학우님은 좀 어떠셨어요? 저는 태풍 별 피해 없었습니다. 제대한 지 얼마 안 되셨다 그랬죠? 지금 한지는 이제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조선소랑 이제 철거 일을 좀 하다 보니까. 조선소요? 예. 지금 어디 거주하세요? 지금은 여기 잠깐 안동의 전기 회사, 이제 한전협력회사 일하러 지금 잠깐 와 있는데, 예. 하다 보니까 안전관리자가 참 괜찮아 보여가지고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안전관리자 경력이 많은 우리 이호경 학우님한테 좀 물어보면 되겠네요. 어떤 거? 아니에요, 저도. 인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한테 어떻게 환상을 깨주세요 좀. 네? 환상이요? 좀 아까 들으셨죠? 제때 밥 못 먹고. 네. 아니요, 근데 메리트가 있어요. 메리트 있는데 좀 힘든 건 맞아요. 어느 근데 부분이 그렇게 힘들어요? 안전관리자로 있으면서? 그냥 뭐 현업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 모르겠지만 뭐 노사죠, 노사. 그분들하고 부딪히는 경우도 많고, 그분들은 우리가 이제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뭐 네가 뭔데라는 게 우선 제일 크고, 저번에도 저 그 강의 시간에 많이 말씀해드렸잖아요. 저희 위상이 너무 진짜 땅바닥이라고, 안전관리자. 교수님이 그 논문에 좀 꼭 크게 좀 써주셔야 됩니다. 그거. 그 안전관리자 위상을 높이는 방법 해가지고. 저기 폰트는 정해져 있어도 크기는 못 키우고요. 뭐 내용을 많이 쓸 수 있는데. 네, 그래가지고 좀 저는 먼저 저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현장에 계시면 공감하실 분들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안전관리자가 정말로 이제 우리 견장이라고 그러죠, 견장. 뭐 군대에도 견장 있지만, 그게 좀 세야 돼요. 그래야지 사고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그걸 통계 한번 내보면, 견장을 찼을 때 안 찼을 때 통계를 내보면 싹 바뀔 것 같은데. 공감합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통계가 싹 바뀔 거야 아마. 나는 사고 일도 싹 어쨌든 바뀌고. 이렇게 시행되고 난 이후로 그래도 많이 힘을 실어주지 않아요? 힘을 실어주는데, 그 별반 바뀐 게 거의 없어요. 그냥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안전에 관한 생각이나 이런 건 바뀌었어도요. 비슷해요. 아직도 작은 기업이나 좀 300명 이하 기업들은 비슷해요. 그냥 제가 여기 올려드린 거 있잖아요. 토요일날 올려드린 거, 안전 분위기는 어떻게 느낄 수 있나요? 하면서 요 사고 사례 제가 하나 올렸잖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다른 분들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분위기 보니까 다른 분들 다 안 본 것 같아서 내가 가장 먼저 그런가요? 물어본 거예요. 사다리 그건가요? 네, 네. 맞아요. 예, 봤습니다. 사다리라도 갖다 달라. 사다리랑
철거 현장 무너진 거. 예. 예. 저는 통화 내용을 들었는데 예. 일단은 그 원청이라 그래 저기 일을 시킨 사업주 예. 네, 그렇죠. 그 사람도 사업주죠. 주위에서 예, 예. 그 사람도 좀 참 나쁜 사람인데 음. 그 일을 받고 한 사람이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도 좀 생각이 없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자기 목숨 걸고 일을 하는데 왜 그거를 사다리 하나 안 하고 안전 장구 하나 안 하고 했을까? 나는 그게 난 참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위험 불감증이란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그 도급을 주는 사업주나 뭐 업무를 주는 사업주에게도 뭐 이렇게 처벌을 한다는 거를 만든 건데 여기도 아마 그런 걸 아예 생각조차도 안 하고 그냥 뭐 너희가 다치면 너희 거지 뭐 그냥 대충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작업 현장 보면 제가 보기에 중첩법 대상 사업장 아닌 것 같은데. 중초법 대상 사업장이 아니에요? 아니 50인 미만 사업장 같지 않아요? 나는 그냥 작업 현장만 봤을 때. 저는 좀 크게 봤는데 아닌가? 그래요? 약간 사이즈는 크던데요? 좀 크게 봤는데. 근데 인원이 좀 있겠구나 싶었는데.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말미에 리포팅 마지막 말미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직접 도급이 또 아니었다는 얘기도 하고. 뭐 일부러 그렇죠. 원망을 그러니까 우리는 피해가지고 책임 그런 없다 얘기 서로 한 건지 미루는. 뭐 어떤 건지 우리는 책임 없다 모르겠는데. 서로 미루잖아요. 우리 저 박대화원님 혹시 보셨나요? 그 제가 저기 우리 학습 자료실에 올려놓은 자료? 예, 지금 와서 좀 무슨 자료인지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예. 근데 이게 참 그런 것 같은 게 통화 내용 딱 들으면서 좀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아하고 이랬던 게 그 서로 통화할 때 분위기 자체가 어떻게 좀 느끼셨어요? 저 친구인 줄 알았어요. 자기 수급인 사업주한테 자기가 요구하는 거잖아, 자기가. 이게 안 돼 있으니까 해달라고. 근데 응. 뭐 명확하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맞아. 뭔가 좀 두리뭉실하게 뭔가 뭐 이렇게 뭐 그런 좀 식으로 늘상 얘기하더라고요. 있는 것처럼 그러지 않나요? 어떻게? 늘상 있는 거죠. 늘상 있던 일처럼. 늘상 있는 일이기도 하고 상대한테 너무 종속되다시피 얘기하던데 명확하게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 그런 사장, 느낌 받았거든요. 사장 말도 되게 웃기지 않았어요? 저거 기둥 밟고 이래요. 그거 해봐 뭐 야 응. 참 되게 지금 같은 시기. 그래서 제가 한 2달 전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하고 통화할 일이 있어가지고 통화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새 일이 너무 많아 죽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그렇게 많냐 그랬더니 사망재해가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사망재해가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근데 어떤 거에서 그렇게 많이 일어나냐 그랬더니 사다리? 추락재해가 그렇게 많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업장이었냐 그랬더니 이제 되게 소규모 사업장이긴 했어요. 빌라 2동 정도 짓는 고시원 건물 2동 정도 짓는 거였는데 2층에서 떨어졌는데 사망했다는 거예요, 2명이. 근데 그냥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2층에서 아니 그럼 그 고도 작업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안 했대요? 그랬더니 갔더니 안전모도 안 썼더라고요. 야구 모자 쓰고 일하고 있었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아니 2022년 지금 와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 이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여기 와서 사다리 사고 2번 봤네, 2번. 어떤 거예요 사고 사례? 둘 다 사망 사고는 아니고 좀 산재철인데 한 분은 전기 작업하시는 분인데 그 우리가 비정형 작업이라고 해가지고 수리 정비할 때는 그 안전 수칙이 있어요. 전원을 끄고 2인 1조로 작업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일단 전원도 안 껐고 전기 작업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올라가가지고 뭐 이렇게 전기 뭘 만졌는지 형광등을 만졌는지 전기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잖아요. 스파크가 팍 튀었나 봐. 거기에 놀래가지고 사다리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목 접질려가지고. 근데 이게 만약에 비정형 작업 수칙만 지켰어도 그리고 그분이 안전대를 걸 수가 있더라고요. 안전대를. 보통 안전대 못 걸면은 뭐 그 아웃트리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사다리 누가 잡아주거나 이렇게 아니 작업하는데 비정상 작업인데 이거 저기 안전대 걸 때가 있었다고요? 안전대를 걸 때가 있었어요. 거기에 무슨 학교 지하실인데 그 실험하는 데인가 봐요. 이렇게 기둥들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천장에. 그래서 저기에도 걸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그리고 만약에 그 혼자 작업했거든요, 그분이. 2인 1조로 작업했으면은 좀 어떻게 좀 하지 않았을까. 그런 거 있었고, 또 2번째 하나는 그
병원의 시설팀에 있으신 분인데 그 시설팀 혼자예요, 혼자. 근데 이제 아르바이트생을 썼어요. 그것도 나이 드신 분인가 봐. 그분이 이제 올라가다가 다 작업 끝나고 내려왔는데 사다리 2칸인가 1칸 남았는데 그거 뛰어내려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 엉치뼈가 다쳤대요. 근데 그거는 근데 조금 살짝 의심이 가더라고요. 뭐 이주 진단 나왔는데 일용직이잖아요. 네. 일용직은 근데 좀 편견을 가지면 안 되지만 이제 그러신 분들이 있나 봐요. 일부러 조금 다쳐도 산재 처리해줘라. 뭐 너 나 채용했는데 교육했냐 이러면서 그런 분 있나 봐요. 그분이 약간 살짝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번 상담했을 때는. 그건 너무 의도성이 짙은 거 아니에요? 본인 다 그렇죠. 알면서. 근데 음. 사업주는 어쩔 수 없어요. 음. 그분이 그렇게 해달라면 일단은 문제되는 게 채용시 교육 안 했지. 일용직인데 1시간 이상 해야 되는데 안 했지. 두 번째는 안전교육도 안 했지. 또 하나는 2인 1조 작업 안 했지. 그리고 보호구도 안 착용 저기 헬멧 저기 안전모 썼구나. 나머지 뭐 2인 1조 작업 안 한 게 좀 컸죠. 그래서 뭐 산재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이후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 다음에는 제가 확인 안 해봐가지고. 이승태 아버님 이런 비근한 사례가 좀 많나요 현장에서? 뭐 이런 아, 비정상 작업할 때. 비일비재합니다. 아 비일비재해요. 네, 보통 이제 이런 일용직들 말고 이제 회사 차원에서는 이제 노조가 되게 강성인 데는 산재율이 굉장히 높아요. 엄청 높아요. 안 내주면은 난리가 나니까 음. 많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 옆에 이제 금속회사가 있는데 금속노조는 또 강력하잖아요. 네. 거기가 이제 전국에서 산재율 1위라고. 어우. 근데 거기는 좀 이제 근로자들이 좀 재밌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위에를 보고 이제 볼트를 조이는 작업을 해요. 이 목이 좀 약간 이렇게 접힐 거 아닙니까, 이제. 네. 근데 그걸로 목이 접질렀다고 산재를 걸어요. 근골격계. 근거육계로 예, 뭐 그 정도로. 근골격계 같은 게 좀 애매하잖아요, 솔직히. 애매하죠. 예. 예, 근데 그걸로 산재를 내고, 그래서 그 회사 자체가 입사 기준이 서류 면접 CT예요. 그러니까 허리 CT를 찍어서 이상이 있으면 채용이 안 돼요. 야, 그래가지고, 그게 그런 사례가 많았나 보네. 와. 네, 그래서 거기가 유명해가지고 보건복지부 청장인가 고용노동부 청장이 왔다 갔다고. 음. 그래가지고 회사를 거론해도 되나요?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될 것 같아. 네, 네. 네, 좀 그렇네요, 네, 저도. 네, 네. 야, 그러니까 그런 거 참- 왜냐면 이런 다른 거 말고도 이런 소위 말하는 재래형제해 이런 것들 딱 보면 아 진짜 좀 요새는 어떤 생각이 되게 많이 드냐면 좀 일단 통화 내용 들으면서도 되게 좀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실제 작업자도 몰라도 너무 모르고 다 그 실제 그 고용한 사람 그 고용 관계도 다시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그게 너무 관심이 없고 문제가 일어나니까 도급이는 우리 직접 고용한 거 아니라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고 야 이게 책임은 다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되는 거야 마는 거야 뭐 이런 생각 들고 근데 우리 방금 전에 우리 학우님들 말씀 딱 들어보면 그런 거 악용해가지고 하는 사례도 많다고 하고 야 죽은 사람만 참 안타깝죠. 우리 박대화구님 죄송하지만 어떤 예. 일 하시는지 여쭤보질 않았네요. 여천 산단에 다니고 있습니다. 네. 예. 여기도 지난주에도 여천 산단에도 그 추락사가 하나 있었잖아요. 네. 난간 설치 작업하다가 안전대 고리 안 걸어서 20m를 추락해갖고 사망하신 분이 한 분 있었거든요. 아까 우리 이효경 그 학우님 얘기하실 때 안전대를 걸어야 될 또 마늘 tested 때 그걸 안 걸어서 떨어진 분이거든 그분들도. 근데 저는 좀 약간 현장에 계시는 우리 학우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추락재가 항상 1등이잖아요. 재해 유형 중에 항상 1등이지 않습니까? 추락재해가 이렇게 매년 많이 일어나고 다양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물론 이제 그거를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되는 그 조직에서 문제가 더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작업자들 자체가 왜 그럴까요? 방금 전에 말했던 그런 조건에서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안전대를 걸 만한 공간도 충분히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본인이 이제 알고 있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왜 안 할까요, 그걸? 그러니까 매일 다녔던 길이고 또 어제도 했고 뭐 좀 전에도 했고 했던 작업들
그 자리에서 계속 있었을 사람이 이렇게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조선소 해보면서 살짝 느꼈던 건 또 있습니다. 네. 안전관리자분들이 저희 통제를 되게 많이 하셨는데 네. 이제 같이 하시는 반장님 이제 연세가 이제 68이거든요. 네. 그분들은 한 팀이 돼가지고 한 공정을 끝나고 나면 그 건을 돈을 받아가요. 네. 아. 그러니까 빨리 하고 끝내야 되는데 안전관리자가 저거 로프 치고 해라, 손잡이 그렇죠. 걸고 해라 이렇게 하니까 음. 맨날 하던 돈- 건데 와해 와가지고 지랄이냐 막 하면서 막 하거든요. 맞아요. 도굴 그리고- 작업하신 분들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저도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안전 장구를 저희가 밥 먹듯이 담배 피듯이 습관이 돼야 되는데 습관이 안 된 게 제일 커요. 그리고 저는 뭐 돈이 많이 들더라도 그런 게 개발됐으면 좋겠어요. 몸에 장구를 찼을 때 센서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이 딱 이제 관제 센터에 딱 착용했네 해가지고 딱딱 띠띠띠 가게 그걸 해놔야 돼. 그래야지 이제 보안실에서 보고 누가 눈으로 확인 안 해도 이 사람 찼네, 착용했네, 안 했네 이거로 확인할 수 있지. 물론 엄청 비싸겠죠. 그 비용을 만들려면은 그래야지만 하지.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야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우리나라 그렇게까지 말을 안 듣나? 좀 씁쓸하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거까지 개발해야 된다 그러면. 근데 개발하겠어요 누가? 사람이 시키면은 시킨 대로 착용만 잘하면 자기 목숨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대로 그걸 착용하게끔 강제적으로 센서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게 참 창피한 일이잖아요. 좀 그런 근데 게 그 좀- 정도 지금 이호경 학우님이 말씀하셨던 정도의 기술이 상용화되면 아예 기계 가지고 일하지 않을까요? 전자동화가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기술이면.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인간공학 기사를 좀비해야 돼요. 네, 이승태 학우님, 네. 아, 그러면 안전관리 직업이 다 사라질 텐데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지금 내가 그런 것도 올려야 되겠네. 혹시 여러분 기회 되시면 The Age of AI라고 유튜브에 쳐보세요. 인공지능의 시대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예? D 뭐요? The Age of AI. 그거 아닌가요? 26년을 기점으로. 네, 그거 아니고요. 아, 예. 인공지능의 시대라 그래가지고 그 8부작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한 편당 40분에서 50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201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거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상용화된 기술이 지금 4년 전에도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다면 지금은 도대체 어디까지 발달했을까? 이런 생각 하나 들고 그리고 또 일단은 전체 산업의 경향성을 좀 볼 수가 있죠. 앞으로 이게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겠구나. 근데 확실한 거는 앞으로 우리가 일하는 작업 현장에 사람이 더 적어진다는 건 확실하잖아요. 완전히 사라진다고는 말 못하지만 어쨌든 일하는 사람 자체가 줄어든다는 건 그건 자명하죠. 대신에 남아있는 오퍼레이터들의 책임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해지겠죠. 앞으로 이 기술 사회 시스템 하에서는. 그래서 정상사고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개별적인 요소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오늘날의 산업 특성상 서로 너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복잡하게 얽혀 설켜서 이게 어떤 사고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찾아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방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주의력이나 이런 걸로 이게 안 되는 거죠. 백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관련되는 우리 일상생활에 다 그렇게 대체되지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 말하면 예전에 제가 논문 쓸 때 있잖아요.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그걸 녹음했어요. 같이 얘기하면 녹음하고 나는 수기로 계속 쓰고 그런 다음에 다 끝나고 나면 그거를 녹음한 거 다 들어가면서 전사를 했단 말이에요. 다 뭐라고 얘기하고 다. 요새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녹음하면 그 텍스트 파일로 어, 생성되지 않나요? 예. 클로바 우리 노트라고 핸드폰도 됩니다. 네이버 클로바 노트 딱 켜놓고 하면 다 텍스트 다 돼요. 다 그냥 그러니까 예전에 막 예를 들어서 1시간 인터뷰해가지고 그걸 전사해가지고 할 거가 보통 한 그것만 빠듯하게 하면 한 일주일 걸렸던 게 지금은 뭐 하루면 다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바뀌겠죠. 점점 이런 기술이 더 상용화되고 활성화되고 하면서 우리 생활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많이 바뀌겠죠. 그건 뭐 확실하겠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이나 보건이나 이쪽이 그래도 왜 계속 전망이 있다고 얘기될 수 있느냐. 결국에는 안전이나 보건이 향하고 있는 건 사람이니까 사람이 사라지진 않을 거거든요. 작업 현장에서. 근데 그 남아있는 사람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질 거니까 그 남아있는 오퍼레이터가 실수했다가는 그 이전에 사람이 실수했을 때 우리가 맞게 되는 파국보다 몇 배 세진 것들이 이제 오기 시작하니까 예전에는 뭐 1986년 같은 경우는 한 조직의 해이함 때문에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일어났다면 앞으로는 이제 단 한 사람이 잘못하면 이제 완전히 막 그에 준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래도 그거 관련해서 제가 새어나온 비밀이라고 월성 원전 지금 그 오염수 누수되는 거 제가 다큐멘터리 올려놨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이제 이런 거죠. 그게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뭐 계획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래도 처음에 본인들이 설계했던 대로 어느 정도 이렇게 운용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위험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보관 상태도 사용 연한을 지나가게 되고 그리고 실제 그걸 운영하는 집단에서는 그걸 그 어떤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일반인들은 그거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근데 그게 이렇게 자꾸 은폐하고 숨기고 했다가 나중에 진짜 뉴스나 아니면 우리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사건이 불거지면 그때는 이제 일단 막을 수 없는 상황까지 돼버리는 게 오늘날의 사회의 특징 같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더 중요해지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거 사다리고 이거 보면서 되게 좀 화가 났던 것도 사실 그런 거였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저거 저 그냥 신경 쓰면 되는데 저거 아니 뭐 대단한 거 달라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또 그런 거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또 8시부터 시작해가 죄송합니다. 또 늦게 시작해가지고 네 제가 이번 주에도 또 올려놓을 테니까 관련된 거 가끔씩 여러분들 그 학습 자료실 들어오셔가지고요 올려놓은 거 보시면 이런 일이 있구나 이게 안전이론하고는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무래도 지금 하고 계시는 안전문화 관련된 학교에서 공부하시는 거 플러스 현실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또 포괄해서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좀 늦었는데 죄송하고요. 다음부터는 절대 안 늦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교수님 바로 또 라이브 강의 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네, 해야 돼요. 저 또 듣습니다 이제. 네, 이어서 하시죠. 다음 주에는 라이브 강의가 없어요. 우리 중간고사이기 때문에. 네, 중간고사. 제가 또 다음 주에 또 한다고 또 이것도 많이 실수했다가 지난번에 중간고사도 하나요? 말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